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자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준비한 영상들은 그동안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들입니다. 혹시 공부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임자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자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겁재인 자수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수 지장간 속에는 비겁인 임수와 개수만 들어있는데 개수는 일지 자수를 보아서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이 되고 임수는 제왕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임수는 산명통에서는 추로라에서 가을의 이슬을 뜻하고 큰 강, 호수, 바다 등을 뜻합니다. 큰 강이나 바다를 뜻하니까 임수 일간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서 넓은 시야와 넓은 생각을 갖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는 제비를 뜻해서 임수 일간들은 옷을 잘 입고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비들이 강남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의 모습은 임수 일간들의 힘든 삶의 고단함과 역마성을 의미합니다. 일지 자수는 묵지라고 해서 벼루의 먹물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재주가 있고 학문으로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또 자수를 자기성 또는 천귀성이라고 해서 일지에 자수를 두게 되면 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수는 지를 뜻해서 번식력이 좋아서 다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여명에게 자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임자일주는 양인과 비겁을 깔고 있어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일을 해야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일지가 장성, 양인, 겁재, 간여지동, 고란살 등으로 너무 강해서 배우자와의 해로가 힘들 수도 있는 명인데 특히 여명의 경우는 집에 있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만 하는 대장부와 같은 명이기도 합니다. 임자일주는 간여지동이라고 했는데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라서 자기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배우자와는 무정하기 쉽습니다. 또 임자일주는 군겁쟁제의 기운이 강하니까 성취욕, 승부욕이 대단해서 무리한 욕심보다는 삶의 목표를 갖고 바르게 가고자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염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홍염살은 사주 어디에 있어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주에 있을 때가 가장 작용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염살은 애교가 많고 매력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선을 많이 받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자 일주는 인묘, 식상, 공망에도 해당이 됩니다. 일지가 왕궁 속에 있어서 자신감, 추진력 등이 강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공망이라서 유시무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일주의 글자의 형상을 보면 물에 빠진 생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비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오히려 목표하는 것을 취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자수는 겁재이면서 12운성으로 제왕지에 놓이고 자수 지장간 속에 비겁인 임수와 개수가 12운성으로 보면은 걸록과 제왕에 놓이게 되니까 왕궁 로광좌에 해당이 됩니다. 비겁이 로광이라서 자존심, 독립심, 주체성, 경쟁심, 승부욕 등이 견줄 자가 없을 만큼 아주 강합니다. 비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제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는 경쟁자이기도 하니까
어딜 가나 항상 경쟁자가 있고 일지의 비겁만 있어서 관해에 해당하는 무토와 재에 해당하는 정화가 있거나 운에서 온다면 비겁이 나의 배우자를 빼앗는 형국이라서 이성 간 애정사에 문제가 따르게 되니까 배우자와의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모두 없으니까 가져와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가져와서 보는 법을 끌 인자에 쫓을 종자를 써서 인종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종법으로 일간 임수가 양일간이니까 양간을 인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상을 살펴보면은 간목이 왕궁욕종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왕궁욕이면 맛에 대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지만 때로는 상대에게 비수를 꼽는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은 인물이 좋고 인묘 식상 공망이라서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챙긴다 해도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는 일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식상이 일찍 들어오게 되면 연애운도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자수는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특히 임자일주 여명은 수기가 너무 왕해서 사주가 냉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장모와는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을 인종하면 병화가 왕궁 태종에 놓이게 됩니다. 부친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일 테지만 절태 속에 있어서 크게 잘 나가는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한 수기가 잘 다스려진다면 발복하겠지만 큰 재물을 쫓아가면 오히려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절퇴는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서 임자일주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명의 경우는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처와 무정하기 쉽습니다. 태는 계속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의미도 있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가도 많이 잃을 수도 있고 특히 남명에게는 여자에도 해당이 되니까 여자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특히 조우가 필요한 일주이니까 재성이 잘 놓인다면 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관성을 살펴보면 관성인 무토를 인종해서 보면 왕궁 태종에 해당이 됩니다. 화토 동법으로 병화 같이 가니까 병화와 같은 왕궁 태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임자일주는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성에 차지 않아서 사표 쓰고 나올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배우자는 절퇴에 놓이니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절퇴에 놓인 관이라서 자식은 사회적인 성취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인성을 인종해서 보면 경금이 왕궁 사종에 놓이게 됩니다. 왕궁 사에 놓이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겁만 태강하게 놓여 있으니까 수기의 조절이 잘 되어야지 공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지에 놓인 지혜로운 모친과는 인연이 짧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자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임자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입니다. 사주통변은 일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주로는 순수 일주만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전체 사주 형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자일주는 양인, 간여지동, 제왕지 등에 놓여서 60갑자 중 단연코 신강을 넘어서
태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자일주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임자 만났다라는 말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표현되는 임자가 바로 임자일주의 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강한 기운으로 체력이 아주 좋은 정열적인 사람이라서 주체할 수 없는 정력으로 이성 문제가 늘 따라다닐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세고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져서 오히려 많은 것을 잃기 쉬우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